다음은 이제 이 파트가 좀 중요한데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이 뭐냐? 어디까지 적용되냐? 이게 지금 지자체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이미. 부서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데서 또 관련한 시설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법에서는 아까 원료와 제조물,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료 및 제조물, 그다음에 공중교통수단은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외버스나 뭐 철도나 뭐 선박이나 이걸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거기는 여기가 대상이겠지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대부분 행정기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공중이용시설물, 거의 공중이용시설물이 제일 많겠죠. 적용되는 게 이 법이. 그래서 제가 설명도 주로 공중이용시설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상 시설물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원료 제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원료 제조물 하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시민이나 이용자한테 정말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처법에서 원료 및 제조물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시행령에서. 거기 보면은 뭐 고압가스, 예를 들면 농약, 마약류, 비료. 비료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뭐 비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농협 같은 경우도 제공사업들, 판매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제품, 그 다음에 화학물질 관련들. 근데 지자체에서 직접 화학제품, 화학물질을 그렇게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이게 또 큰 문제겠지만은 일반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식품,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요거는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딱 생각해 보면은 식당 있잖아요, 식당. 위탁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 거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식품, 다 식품이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충분히 관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의한 뭐 의약품, 원자력 안전법, 뭐 의료기기 쪽은 요즘 지자체에서도 왜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 이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료기기한 사고 이런 게 나면 이제 중대시민재로 본다니까 그쪽에서 또 되게 중요한 관련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총포화약법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관련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원료 제조물은 다행히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하고 그렇게 많은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중교통수단도 뭐 항공기, 선박, 지하철, 철도 이런 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많이 관련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중이용시설물이겠죠. 공중이용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제일 많이 작용돼요.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련된 특별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들.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련 법률은 일단 모든 시설물은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 노후화되죠. 콘크리트도 그렇고 목재 건물도 그렇고 철골 구조도 그렇고 다 노후화되면서 이게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죠.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서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진단, 뭐 긴급점검 이런 걸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특법상의 1, 2종 도로교량, 그다음 3종 교량, 뭐 철도교량, 뭐 폭개구조물 이런 게 다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터널도 당연히 이제 큰 구조물이니까 터널도 다 대부분 1, 2, 3종 다 터널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철도 터널도 다 여기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옹벽, 절개사면에 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가 그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옹벽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규모가 있는 1, 2종 옹벽, 그다음에 절개사면, 철토사면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부분, 그 비탈지가 있는 부분 있죠, 그죠? 그쪽은 언제든지 누리나 폭우 뭐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상수도, 그다음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그다음에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하구뚝, 방조제, 제방, 보호 이런 하천시설도 다 포함되고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게 이제 건축물 중에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역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규모가 있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럼 지자체 청사나 이렇게 큰 건물들은 다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일종 건축물 중에서도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집회시설도 되게 많죠. 그죠? 뭐 야외 노천극장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여객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란 말은 뭐 노약자나 아동 장애를 위한 그런 기타 시설이겠죠. 그 다음에 뭐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런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시설들 중에서 5,000m 이상이면 또 중대시민지의 다 대상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쪽에서는 뭐 방파제, 호환, 뭐 계류시설, 댐 이런 것도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한다면은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법도 이제 다 적용이 되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은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일정 규모가 되는 뭐 옥내 전시시설, 뭐 1층석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연장,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뭐 의료기관, 장례식장,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도 좀 포함되어 있죠. 어린이집들도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은 또 중대시민재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중대시민재가 되는 거고 이 시설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관리 운영, 실질적인 지배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의 통제, 인력의 통제, 사업계획의 승인, 뭐 허가 이런 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하고 있다면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보는 거죠, 지자체가.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은 총사자, 보육교사를 중대재해 방지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도 방지해야 되지만은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자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영유아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이 또 출입하다 이용자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주된 이용자는 그 영유아 아이들이 통학 차량 중에 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옛날 같으면은 원장님 선에서 처벌로 끝나겠지만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가 지자체에서 관리왔다면은 지자체까지도 책임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